안녕하세요, 드림원입니다. 자, 오늘은 광명시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광명시 중에서 이제 철산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 몇 군데를 한번 살펴볼 예정이에요. 일단 광명시는 서울 서남권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금천구와 안양시, 그리고 위로는 이제 구로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그런 시입니다. 자, 한번 아파트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이 철산역이고요. 자, 이쪽으로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택지지구로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는데, 좀 특이한 점은 가산 디지털 단지역 근처에 직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디지털 단지역 근처에 있는 직장 주변으로 아파트가 거의 몇 군데 없습니다. 구로구에 있는 이 오래된 아파트나 이제 뭐 두산이고 뭐 이런 거 빼고는 별다른 그런 아파트가 없어요. 뭐 물론 이제 남구로나 대림 쪽에는 이런 이제 구로 두산 아파트나 삼성 레미안 이런 아파트가 있지만, 이쪽에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고 학군도 좀 떨어지는 그런 편입니다. 일단 이 광명 철산역 인근의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면 바로 옆에 금천구의 이 아파트와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요. 철산역 근처에 있는 이렇게 아파트들이 바로 옆에 있는 금천구에 있는 아파트보다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 왜 비싸냐 한번 살펴봤더니 제 생각은 이래요. 물론 이제 금천구도 신안산선이 지금 개통이 예정이고 굉장히 호재가 많은 그런 지역이라서 금천구도 나름 유망한 지역이지만, 자,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시면 롯데캐슬 1차, 뭐 3차, 2차 이런 아파트, 여기가 좀 금천구의 대장 아파트죠. 여기랑 이제 무지개 아파트, 향후 대장이 될 무지개 아파트, 그리고 남서울 건영 아파트, 뭐 재건축 된다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많이 많지만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말이 없습니다. 82년식 260세대로 세대수도 좀 적고 아직 딱히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흥 성지 아파트, 이것도 230세대. 여기는 지금 재건축을 진행을 하려고 주민 동의서를 걷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남서울 럭키 아파트,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82년식이고 세대수도 많고 그래서 재건축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부동산 소장님한테 얘기 들은 바에 의하면 이 아파트가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져서 안전진단 통과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기도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서울 힐스테이트 아파트, 이 정도로 아파트가 있는데, 이쪽에 금천구 아파트 특징이 여기에 대로변이 있어요. 대로변이 이제 거의 8차선, 10차선 굉장히 넓은 대로변이 있는데, 이 대로변이 있어서 이렇게 뭔가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이 대로변으로 단절이 되어 있고, 왼쪽으로는 지하철 1호선 지상철과 이 안양천으로 이렇게 단절이 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확장성이 좀 떨어져요. 게다가 금천구 시흥동 이쪽 같은 경우는 다 재개발이 수년 전에 이미 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다 빌라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확장성도 떨어지고, 물론 지금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괜찮은 입지긴 하지만 확장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서울에 있는 입지 좋은 아파트보다 좀 가격이 상승이 좀 덜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반대로 이제 광명을 보시면 바로 옆으로 건너오시면 뭐 광명역 KTX역 근처에 이런 새 아파트 단지들 있죠. 이쪽은 택지지구로 완벽하게 계획된 도시라서 새 아파트가 이렇게 몰려있고, 코스트코, 이케아, 롯데몰 그리고 여러가지 호재가 많고, 뭐 광명 디지털 클러스터라든지 다양한 호재가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여기 있고요. 근데 고등학교는 이쪽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도 아파트가 34평 10억은 옛날에 다 넘었고요. 그리고 좀 올라가시면 소화동 이쪽도 택지지구로 아파트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하안동이고, 좀 올라가시면 이제 철산동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번 살펴볼 곳은 이제 철산역 인근의 아파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철산역 이쪽 아파트는 방금 말씀드린 이쪽 지역과 다르게 굉장히 확장성이 좋아서 이렇게 부지도 넓고 아파트도 많고 세대수도 굉장히 많고요. 금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신안산선이 예정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하철 1호선 밖에 지금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롯데캐슬 이쪽 빼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비역세권이고요. 하지만 이 철산역 같은 경우는 철산역 7호선 주변으로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한정거장만 가시면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 나오고, 한 지하철 타고 30분 정도? 그 정도만 가시면 강남권까지 이렇게 진입이 가능한 직주 근접으로 굉장히 뛰어난 그런 배후 수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산역 근처에 있는 이 아파트들은
직장과 굉장히 가까운 그런 입지에 있고, 이쪽 동네가 공원도 있고 도덕산도 있고 환경이 굉장히 쾌적합니다. 그리고 뭐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아파트 구획도 잘 나눠져 있고요. 게다가 철산역 바로 나오시면 이쪽에 상업지구가 있는데 뭐 2001 아울렛, 뭐 킴스클럽, 그 밖에 은행이나 뭐 스타벅스, 마리바게트, 뭐 호텔 모텔도 있고 뭐 없는 것 빼고 웬만한 거 다 있어요. 이쪽이. 네.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서 아파트 몇 군데만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철산역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철산 주공 12단지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86년식이고 1800세대 대단지고요. 단지 정보 보시면 12층에서 15층, 그리고 용적률 159%, 건폐율 13%, 중앙난방을 사용하고 있네요. 재건축하기 딱 좋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보시면 이게 전부 다 복도식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86년식 아파트인데 이 재건축 프리미엄이 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후덜덜합니다. 네. 24평 볼게요. 24평이 7억 3천, 7억. 와. 근데 7억대에도 거래가 이렇게 많이 됐어요. 네, 6억대에도 거래가 다 완료됐고요. 자, 그리고 33평 한번 보시면 8억 5천, 8억 8천, 7억 9천에 매물이 이제 거래가 됐네요. 3층은. 8억 이상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불과 몇 년 전 보시면 시세가 2015년만 해도 3억 6천이었는데 거의 묻고 더블로 갔습니다. 좀 2배 정도 올랐네요. 네. 자, 철산주공 12단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공 13단지와 더불어서 광명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그런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최고의 입지예요. 네. 직주 근접도 좋고, 그리고 바로 옆에 이렇게 편의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산을 품고 있는 그런 아파트고요. 공기도 좋고, 옆에는 안양천이 흐르고 서부간선도로 지하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슬리퍼 신고 이렇게 CGV도 이용할 수 있고 스타벅스도 있고요. 네. 하여튼 장점이 많은, 입지가 가장 뛰어난 그런 아파트입니다. 자, 다음에 살펴볼 아파트는 철산 푸르지오 하늘치와 이제 레미안자인데, 지금 철산역 인근의 아파트 중에서 대장 아파트로 불리는 곳은 이제 푸르지오 하늘치와 레미안자이가 이제 네가 대장이다, 내가 대장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뭐 거의 비슷하고요. 근데 푸르지오 하늘치 같은 경우는 도보로 한 3분 정도, 지하철역과 굉장히 가까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레미안자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1군 브랜드, 우리나라에서 1등, 2등 하는 그런 브랜드가 컨소시엄으로 만든 아파트라서 아파트 브랜드도 좋고, 무엇보다 초중고등학교가 이렇게 다 몰려있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 보내기도 좋아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이 두 아파트 모두 바로 옆에 이렇게 철산공원, 뒷산이 있습니다. 뒷산이. 네. 그래서 이렇게 산을 바로 이용할 수 있고요. 자, 볼까요? 여기도 단지 옆에 바로 산을 품고 있어요. 네, 이렇게 철산 푸르지오 하늘치 아파트고요. 이 아파트에서 다 바로 단지 내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솔길 따라서 쭉 들어가면은 산책로가 나오고 가볍게 뒷산을 등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꼭대기에는 이렇게 정자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산에서 산책도 가능하고, 이렇게 나무나 숲에서 나오는 그런 공기도 좋고, 네, 장점이 많습니다. 자, 시세 한번 봐볼게요. 자, 일단 철산 푸르지오 하늘치 아파트 1264세대 2010년 2월 준공이고요. 34층까지 돼 있고 주차 대수는 1.3대로 그냥 무난한 편이고요. 자, 매매가 24평 한번 볼게요. 8억 3천에 이게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이게 7억대는 1층이고요. 7억 7천에 지난달에 거래 완료됐고요. 지금 이제 8억대부터 24평은 살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여기도. 자, 34평 볼게요. 네, 34평 같은 경우는 4층이 10억 5천, 33층이 10억 7천입니다. 네, 매물도 심지어 몇 개 없어요. 이렇게 이 아파트도 중대형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네. 입주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됐지만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멋있네요. 이렇게
자, 설산 레미안자이 한번 볼게요. 2009년 11월식이고 2072세대 대단지죠. 건폐율이 12%로 동간거리가 상당히 넓은 게 장점입니다. 네. 24평은 지금 매물 없고 34평 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11억 5천 이런 건 너무 비싸요. 이거 지금 한 명 걸려란데 이게 너무 가격을 높게 올렸습니다. 10억 5천, 그러니까 5천만 원 올린 거네요 지금 이게. 2층은 9억 4천이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10억 이상 줘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평형도 이렇게 중대형 평수가 들어가 있고요. 네. 단지 한번 봐볼까요? 네. 자, 멋있습니다. 철산 레미안자이. 아직까지 단지 내 그 차가 다니네요. 이렇게. 예. 지상 위에 차 없는 그런 단지 아파트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아주 깔끔하니 좋습니다. 네. 이런 모습. 철산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도 다 있고요. 자, 세 번째 볼 곳은 광명 두산이브 트레지움. 여기도 2009년 11월 연식이고요. 시세 볼게요. 24평. 여기도 24평 8억 이상. 네. 7억 6천은 지난달에 나간 거고요. 네. 34평은 지금 9억 5천. 이건 좀 싸네요. 9억 5천, 12억. 펜트하우스니까 좀 비싼 것 같아요. 11억. 네. 다 10억에도 나갔고 매물이 거래가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6.17 대책이 실패하고 70 대책까지 다 실패한 걸로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시장이 지금. 자, 두산이브 아파트는 요런 식으로 완전 평지예요. 지상에 이렇게 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문주는 이렇게 출입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여기도 굉장히 동간거리가 넓은 그런 아파트고요. 주차 대수는 1.46대로 상당히 넉넉합니다. 레미안자이는 1.3대. 그리고 여기 광명 이편한세장 센트랩이랑 한번 봐볼게요. 2010년 1월식. 그리고 여기는 2815세대 굉장히 대단지입니다. 주차 1.4대고요. 대립이랑 동부랑 같이 컨소시엄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도 24평 한번 묶어보면 8억 6천, 8억 3천. 참 비쌉니다. 7억 8천, 7억 5천 2층. 이 아파트도 지금 7억대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7억 8천인데 가격 4천 올렸어요. 네, 여기도 이제 7억대는 못 팔겠다 주인들이. 우리 아파트도 2800세대고 대단지 굉장히 좋은 아파트인데 7억대 주지 못하겠다. 집주인들이 그거예요. 네. 8억은 받아야겠다. 그겁니다. 네. 34평 볼게요. 34평 9억 1000, 9억 3천. 조금 싸네요. 그래도 그 앞전에 본 아파트보다. 네. 8억 9천도 있고요. 이런 거 그래도 실거주로 괜찮아 보입니다. 5층이긴 하지만 8억 6,500 거래됐고요. 그러니까 살 거면 빨리 사야 되는데 저 아파트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이게 8억대에 다 팔렸어요. 이렇게 다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8억대 뭐 이렇게 정신없이 거래가 됐네요. 아무래도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로얄동이 101동이고 이쪽이 이제 지하철역과 가까워가지고 로얄동이 이쪽이고 약간 이쪽 뒷동 이쪽이 좀 비로얄입니다. 그러니까 8억대는 아마 이쪽이겠죠. 네. 그리고 이쪽에는 조금 이제 저렴한 거고요. 로얄동이 101동 포함해서 이쪽이고 지하철역과 조금 먼데 이쪽이 약간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겠네요. 네. 자, 2010년식 거의 이제 준신축급 뭐 그런 아파트를 한번 봤고요. 자, 정리를 해보면요. 자, 주공 12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순이에요. 영순이. 네. 입지가 굉장히 좋은 그런 아파트 영순이고, 자, 철산 푸르지오 하늘채 그리고 레미안자이가 대장 아파트고요. 그리고 두산이브 트레지움이 두 번째. 그리고
광명 이편한 세상 센트라빌 이렇게 두 개가 이제 거의 한 2등 정도. 자, 그리고 3등은 이제 광명 푸르주 아파트. 여기 3등. 그리고 브라운스톤 2차, 1차. 이게 4등이고요. 그리고 도덕파크 타운 1단지. 여기가 이제 5등.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가격 순위예요. 가격 순위고 어떤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인지, 가치가 높은 아파트인지는 사실 가격이 비싼 게 높은 가격, 가치가 높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이제 철산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다 살펴봤고요. 최근에 도덕파크 타운 아파트 1단지가 지금 24평 볼게요. 5억 7천, 5억 9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다 거래가 5억 7천에도 거래가 됐습니다. 와, 네, 대단하네요, 진짜. 101동. 도덕파크는 101동이 로얄동이에요. 네. 이게 다 거래가 됐고요. 보면은 2층이 4억 5천, 6월 26일날. 그러니까 한 3주 전만 해도 24평 아파트가 4억 5천에서 4억 7천짜리가 몇 개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 팔리면서 급격하게 한 1억 정도가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른 이유를 생각해보면 사실 좀 간단한데, 아무래도 인천과 뭐 안산, 그리고 경기도 양주, 경기도권에 있는 웬만한 지역들이 전부 다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예를 들어 송도에 있는 새 아파트긴 하지만 송도에 있는 아파트가 24평이 지금 한 6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광명 똑같이 조정지역에 묶여있는 광명 이 도덕파크, 물론 2002년식이긴 하지만 요 아파트가 4억대 중반 요거밖에 안 하면은 사실 도덕파크 아파트가 좀 저평가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참 귀신 같게도 시장에 있는 그런 아파트 가격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이 아파트가 좀 저평가돼 있으니까 거의 이제 5억대 중반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키 맞추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아파트를 지금 사기에는 이거 뭐 3주 만에 1억 올랐는데 이거 어떻게 사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참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을 하지 않으면 아파트도 사지 못하고 제대로 된 시각으로 이제 부동산을 보지 못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철산역 인근의 아파트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자, 이쪽이 철산역 인근이 어떤 분들은 이제 광명 사거리역 근처에 이제 그 재개발 아파트를 이제 사놓으시고, 이쪽에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철산역 인근의 아파트의 시세를 역전시킬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네, 제 생각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쪽은 무조건 서울과 가깝고 직장과 가까운 철산역이 당연히 입지가 더 좋은 거예요. 네. 철산역보다 광명사거리역이 좀 떨어지고, 거기보다 천안역이 좀 떨어지고, 거기보다 온수역이 좀 떨어지는 게 그게 확실히 정확한 거예요. 네, 정확한 입지고, 천안역의 이쪽도 이제 택지지구긴 한데 여기는 이제 임대 아파트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온수역도 지금 새 아파트도 들어오고 많이 개발 중에 있고요. 그리고 뭐 옥길동에 있는 이런 새 아파트 이쪽도 지하철역이 없긴 하지만 굉장히 좀 거래도 활발하고 시세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옥길이나 이제 항동 이런 데보다 당연히 철산역에는 이쪽 아파트가 가치가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철산역에서 대장급 아파트인 철산 푸르지오 하늘채, 뭐 레미안, 두산리브 트레지움, 그리고 이편한 세상 센트라빌 아파트, 이 아파트 24평형이 지금 8억 3천 정도, 8억대 초반에 최근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이 가격이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는데 이거 뭐 거품 아닌가, 제대로 된 가격이 맞는가, 그걸 한번 검증을 해볼게요. 자, 철산역에서 한 정거장, 둘, 셋, 네 정거장만 가시면 신풍역, 신길 뉴타운이 있습니다. 이 신길 뉴타운 아파트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뭐 레미안 에스티움이나 이런 뭐 신길 센트럴자이 이런 아파트는 이제 새 아파트 대장급은 너무 비싸니까 레미안 프레비뉴가 좀 적당할 것 같아요. 자, 2015년식 949세대. 자, 24평 볼게요. 11억 5천 정도. 그러니까 한 3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3억을 더 주고 서울에 있는 중심부 신길 뉴타운을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3억 더 싸게 내정거장만 서울에서 좀 벗어나서 광명에 있는 역세권 이런 대장급 아파트를 들어갈 것이냐, 그거를 이제 판단하면 될 건데, 보시면 8억 3천에 거래가 됐는데 지금 이 거래된 이 가격이
신길 뉴타운과 비교해보니까 완전히 허무맹랑한 그런 가격이 아니에요. 뭐 완전 폭등해가지고 거품이 잔뜩 꼈다 그렇게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신길 뉴타운보다 지하철 내정거장 그러니까 10분 정도 차인데 3억이 더 쌉니다. 물론 광명과 신길 뉴타운은 넘을 수 없는 그런 보이지 않는 4차원의 벽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할 때 3억 더 저렴한 가격으로 신길 뉴타운에 대체제를 찾는다면 철산동에 있는 아파트도 그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철산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는 신길 뉴타운이랑 불과 지하철 내정거장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3억이나 더 저렴하니까 이거는 뭐 거품이 아니고 합당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가격을 인정을 해주겠는 거예요. 네. 어차피 뭐 서울의 웬만한 지역은 전부 다 가격이 많이 올랐고 수도권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전부 다 상향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이 철산동, 광명에 있는 아파트도 제대로 한번 현 시세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철산역 근처에 이렇게 아파트들이 최근에 3주 만에 거의 1억 정도 올랐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뭐 이렇게 지금 어디 아파트가 괜찮으니까 사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잘 애매하긴 하네요. 네. 아무튼 지금 내 집 마련을 꼭 하셔야 되시는 분들은 다른 몇 군데 지역과 가격 비교도 해보시고 잘 분석하셔서 아쉬움이 남지 않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